지역의 이슈를 전문가의 시선으로 심층 분석해보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의 김세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유진상 전 경남도지사 인수위원이자 창원대 건축학부 교수 나오셨고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차예경 전 양산시 의원이자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슈 짚어보기로 시작합니다. 창원시 인구 105만 선이 무너졌습니다. 5개 구 중 성산구 인구가 가장 많이 줄었는데요. 인구가 준다는 건 단순한 수치의 폭을 넘어서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번 결과가 시사하는 바가 참 크죠? 네, 우리가 인구 증가를 원하는 이유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크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제 성장을 위해서 생산과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인구 이렇게 주 목적이고, 네. 그다음 이제 사회, 문화, 경제, 환경적 요인들을 이제 촉발시켜서 주거 환경이나 도시 환경을 이제 개선시키려고 하는 게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바꿔서 말하면 이 경제뿐만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인 환경, 이 인구가 작아졌다는 소리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빠졌다는 지표로 볼 수 있는 거죠. 네. 쉽게 말해서 물론 여러분들 다 아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소비가 축소되면 기업이 매출 감소가 되고, 다시 결국에 이제 일자리가 줄어들면 세수가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지역 경제에 이제 영향을 미칠 거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상대적으로 노령층 인구가 이제 증가는 아니지만 포션이 높아지기 때문에 세대 간의 갈등도 이제 커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네. 당연히 전반적으로 도시 경쟁력이 저하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특히 우리가 보통 인구 10만 명이 자족 도시, 100만 명이면 그 자치 도시, 그다음에 자력 경제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스로 자치권을 행사하고 경제 외부 수입 수출에 의존하지 않고도 생활할 수 있는 걸 100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창원시가 105만인데 그 인구가 흔들린다 그러면 여러 가지 타격을 입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제 저희가 토론했던 BRT 간선 급행 버스라든지, 그다음에 공공 어린이집 확충, 그다음에 스마트 산단, 이런 정책들이 물론 뭐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네. 주춤하거나 느려질 우려가 충분히 있는 거죠. 특히나 이제 이번에 보면 창원시 공단의 절반을 차지하는 성산구 인구가 이제 급감을 했단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결국에는 제조업, 조선업, 그다음 방산산업 그 위기가 그대로 지표로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고, 또 하나 이제 재미있는 지표가 있는데, 반면에 진해구는 인구가 늘었거든요. 진해구에 이제 웅동, 자은동, 신항만 그 대단지 아파트에 교육 인프라, 정주 여건 이런 예. 것들을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주변 생활 환경을 좋게 해주니까 부산에 있는 인구, 김해에 있는 인구들이 유입이 됐단 말이죠. 예. 이것도 조금 우리가 주지할 만한 사실입니다. 예. 자, 모든 지자체가 마찬가지겠지만 창원시의 경우에도 인구 유입 대책을 매년 마련하고 또 시행 중인데, 이렇게 또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게 이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인구 유입 대책을 더 마련하고, 창원시뿐만 아니라 여러 지자체에서 고민을 하지만, 특히 또 정부에서까지도 고민을 하지만 네. 성과를 못 내고 있는 건 지금 현실이거든요. 어쨌든 창원시에서는 저는 제 개인적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작년 말에 어쨌든 그 창원형 인구정책 수립해서 4년 동안에 한 1,307억 원 정도의 그 예산을 투입하겠다라고 발표도 했고, 네. 실제로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실효성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어쨌든 성과를 이룰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불과 작년 말, 뭐 11월 말 정도이기 때문에 한 7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좀 한 4년 정도 좀 더 지켜보면 어느 정도 성과는 나올 것으로 보고요. 네. 특히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봐도 실제로 그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이, 어쨌든 경제 살리기가 더 우선입니다. 어쨌든 지금 그러니까 가장 큰 게 이제 우리가 좀 유의해서 봐야 될 게, 교육이나 환경, 그리고 정주 환경이 좋은 곳으로 옮겨간다. 네.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그게 지금 현실이고, 김해시로 가는 인구가 상당히 24%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환경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사람이 그러니까 전출을 하는 요인 중에 가장 크게 직업입니다. 직업이고, 두 번째가 가족이고 주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으로 봤을 때 어쨌든 정주 여건이 좀 좋도록, 네. 그리고 창원에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경제 살리기가 더 우선이 돼야 되지 않냐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이 울음소리가
끊긴 곳엔 투자도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경제 살리기에 좀 더 주력하게 되고 정주 여건을 더 좋게 만든다면 실제 인구 유입하는 대책은 자연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봅니다. 정말 진해구의 경우 인구가 늘어났다는 점을 오늘 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본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포고를 북면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이 무산되면서 곧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자녀 혹은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날로 고민이 깊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학습권 보장이 되지 않는 북면 신도시의 현재 상황과 해결 방안을 짚어보겠습니다. 자, 우선 북면 주민들은 고교 설립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어쨌든 북면에는 2009년에 불과 한 10,000명 정도밖에 안 됐던 인구가 지금에서 이제 10년 만인 지금은 한 약 4만 명, 4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15,000세대의 이제 신도시가 유입이 만들어지면서 그러니까 주소지가 북면으로 되는 고등학생이 약 8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 북면에 고등학교가 한 곳도 없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교육 여건이나 이런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해서 신도시로 이사를 왔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이 부푼 꿈을 안고 왔더니 전에 학교를 보낼 곳이 없다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그 교육 여건이 너무 열악하다라고 해서 고등학교 설립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고등학생 수만 800명이라고 하면 정말 적지 않은 수인데 그래서 경남도 교육청이 가포고를 북면으로 이전하겠다고 했지만 그 점이 지금 무산이 됐죠. 그렇죠. 이제 가포고는 계속 인구가 줄고 있고 그다음 이제 학교 거의 전폐가 흔들릴 정도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통폐합해서 한 곳으로 이제 모으는데 그게 이제 북면에 하려고 했는데 가포고 이제 총동창하고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무산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될 게 학교 총량제라는 게 있는데 그 박근혜 정부 때 만든 제도예요.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해야지 학교를 신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학교를 늘려주지 않을 테니까 그 안에서 이렇게 조절을 하라는 소리죠. 그게 이제 이 교육부에서 이제 만든 제도인데 예를 들면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그 2개 근린 주거에 하나, 중학교, 고등학교는 3개 근린 주거에 하나인데 그 근린 주거 단위가 뭐냐면 2,000세대에서 3,000세대를 하나의 근린 주거로 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경우에 약 9,000세대, 8,9,000세대가 되면 학교를 하나 해주겠다는 게 이제 명시가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제도는 총량제라는 것은 사실 지역 균형 발전에 완전히 역행하는 제도인데 사실 지방에서는 그러면 대도시만 살아남고 지방은 다 죽으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지방에서는 작은 학교를 알차게 운영하려고 하는 이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아예 이제 못하게 이제 막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게 왜 이 제도가 문제가 되냐면 많은 아이들을 한 학교에다 왕창 몰아놓고 교육자, 관리자가 굉장히 편한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발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이번 정부 때 이거 한번 손을 보지 않을까 했는데 이제 아마 국회에서 지금 발목이 잡혀서 아직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것 같고. 쉽게 말해서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 이제 자제분들이 큰 도로를 건너서 우리 동네가 아닌 저 다른 동네까지 걸어서 위험을 감수하고 학교를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도로 위에서 낭비하는 시간도 많아지고 위험에도 많이 노출되고 하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게 있는데 사실 그 북면은 지금 농어촌 전형으로 인해서 수시 합격자가 굉장히 많이 돼서 대학을 또 많이 입학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북면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를 해놓으면 굉장히 메리트가 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꼭 필요한데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전도 무산되다 보니까 도교육청이 교육부에 북면고 신설 계획을 제출했는데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지금 학교 총량제 때문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가포고가 실제로 이제 이전이나 아니면 가포고가 이제 그 이전해서 다시 설립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었으면 아마 학교가 설립이 되었을 건데요. 이게 이제 총량제에 묶이다 보니까 한 학교가 없어지고 다른 학교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아마 중앙투자심사를
그 부적격으로 판정이 받은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게 여기서 봤을 때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더 힘들지 않았나. 또 그러니까 초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네. 어쨌든 거리가 어느 정도 되면 학교를 설립을 해줘야 된다라고 전부 다 인지를 하고 있지만 고등학생은 어쨌든 버스를 타고 가도 이동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고 그렇다 보니 더더욱이나 중앙투자심사에 아마 부적격 받는 그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이제 또 그 의창구하고 창원 의창구하고 성산구가 한 지역으로 아마 그 묶여 있나 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여기가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학교 설립하는 것도 또 무리가 있다라고 해서 이 두 가지로 해서 실제로 이게 부적격 판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창원 전체 학생 수가 주는 거지 북면의 학생 수가 주는 게 아닌데 수용할 수 없다는 북면권 학부모들의 입장도 좀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의 맹점이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데 창원을 하나의 권역으로 보고 네. 이 전체 학교가 개수가 이러니까 늘려지거나 옮겨줄 수 없다는 논리인데 사실 창원이 굉장히 큰 도시잖아요. 북면은 아예 별도의 권역으로 봐야 되는데 맞습니다. 지금 그걸 이제 안 봐주고 있는 거고 지금 현재 북면에 있는 중학교는 감계중학교가 하나 있고 2020년도에 또 중학교 하나가 이제 예정입니다. 네. 그래봤자 2020년 해도 중학교가 2개밖에 안 되고 고등학교는 없는 상태인데 지금 2022년도에 고등학생 북면에 있는 고등학생이 1,000명, 네. 그 다음에 2025년도에는 1,500명 예상이 되는데 고등학생이 없으면 그 1,500명이 이동을 해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고 사실 그렇다면 이제 도교육청이 무엇을 했느냐 이게 네. 보니까 이제 혹시 그 중앙 투자 그 심의를 받을 때 북면권의 향후 학생 증가 추이를 제대로 이렇게 보고를 교육부에 제출한 건 아닌지, 네. 그 다음에 좀 무신경하게 대처를 한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조금 그 의문의 시선이 지금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학부모들이 지금 거의 그 북면권에 있는 학부모들이 지금 공분을 하고 있고 계속해서 뭐 토론회 열고 뭐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우리 차 전 의원께서는 의원 시절에 양산 신도시 학교 신설 문제에서 정말 많은 역할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양산의 경우는 해결이 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뭐 양산도 실제 똑같은 상황입니다. 저희 양산뿐만이 아니라 신도시가 설립되는 어디든 실제로 이거는 그 민원의 거의 본물을 이룬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예. 저의 의원할 때만 해도 시의회 그러니까 저희가 정례회나 뭐 할 때마다 그 주민들이 와서 데모도 하시고 요청도 하시고 하셨는데 실제로 이게 저기 양산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인구 증가율이 1, 2위를 다투는 곳이거든요. 네. 신도시가 갑자기 많이 생기면서 실제로 이제 그 이제 그러니까 학생 인구가 완전히 늘어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지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 양산의 특성화고가 없습니다. 양산도. 그러니까 실업계나 기술 교육을 받으려면 다른 지역으로 다 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양산도 특성화고 설립 때문에 20년 넘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도 중투조차도 아직 못 낼 정도로 중앙투자심사조차도 못 내는 그런 상황까지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양산 저 지역 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에 학교 설립한 예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네. 실제로 그 저희가 석산금산 지역에 초등학교밖에 없고요. 중학교가 없습니다. 그 약 학생 수가 그러니까 초등학교만 해도 12반 정도 만들 정도로 밀집해 있고 아이들이 한 반에 50명 정도 들어가는 네. 그렇게 밀집해 있는데 중학교를 못 만들어 주겠다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그걸 그러니까 중앙투자심사 4번을 그러니까 탈락을 하고 나서 네. 합의점이 뭐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한 학교에 같이 두는 거였습니다. 그걸로 그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서 지금 학교를 설립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듯 학교 설립하는 것이 총량제에 묶여서 상당히 지금 그 힘든 상황이 되어 있고 각 그 지자체에서도 뭐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네. 교육부에다가 이 총량제 문제점이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답보 상태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 학교 총량제가 정말 비합리적인 제도란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학교 총량제가 어쩔 수 없이 시골에 있는 학교들은 학생 수가 뭐 10명, 5명밖에 안 되는데도 초등학교 같은 거 없앨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 학교 총량제라는 것은 그 학교를 없애고 신도시 학교를 하나 만들어라는 아주 그냥 그 경제 논리로 지금 접하고 있고 교육학적으로는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시골에 있는 학교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버스를 타고 도심으로 나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맞냐라는 여론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각 지역마다 이 문제점 때문에 민원과
그리고 경제 논리가 아니라 진짜 학생을 원하는 교육 여건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라는 요구가 상당합니다. 예. 그렇다고 또 북면의 학생들이 무작정 다른 학교로 통학만 할 수도 없는 상황일 텐데 그 합리적인 해법은 좀 없겠습니까? 사실 제일 합리적인 해법은 총량제 이 제도 자체를 지금 없애거나 개선을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내년 총선입니다만 지방 분권이 안 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중앙에서 지방의 상황을 전혀 모르는 거죠. 이제 그건 조금 사실 우리하고 먼 이야기이고 이제 좀 구체적인 해법을 좀 찾아보면 우선은 교육부에서 부적격 판단을 한 이유가 너무 좀 우스울 정도인데 네. 창원시는 학교 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학교 수라는 게 네. 상황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작은 마을이 있어도 하나가 필요한 거잖아요. 예. 그걸 너무 산술로 계산을 한 거고 또 하나는 지역 특수성을 무시하고 북면이 농촌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네. 도시가 아니에요. 그래서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특정 지역 학교 수가 많다. 뭐 이런 이상한 논리. 그 사실 학교가 필요한데 여기 나몰라라 하는 것은 명백한 국민에 대한 학습권 침해고 그다음에 이제 좀 심하게 말하면 저는 국가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단 현실적으로 우리 지금 시점에서 가장 좋은 문제는 지금 현재로서는 북면고등학교 신설을 중앙투자심의교육청에다가 다시 재신청, 네. 양산도 4번 하셨다 그랬나요? 네. 예, 재신청을 이제 하는 게 있고 그렇게 해서 인접학교 2개를 1개로 통합하면 1개소를 이전할 수 있게 되거든요. 어찌됐든 현재 법 제도 안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 방법은 사립고등학교를 만든 방법이 있습니다. 예, 사립은 그 학교 총량제에 안 묶이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건 엄청난 또 재원이 투자가 되겠죠. 예. 그리고 아니면 이제 비슷한 개념의 대안학교를 신설하는 방법이 있는데 또 이제 그 대안학교라는 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있고 지금 사실 이 고등학교뿐만이 아니라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신설도 지금 심각한 문제고 예를 들면 무동초등학교라고 지금 이제 인원이 너무 급증하니까 증축 공사를 하고 있는데 증축 공사장 안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예.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양산의 경우를 참고해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좀 참고할 만한 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참고라고 보기는 그렇지만 실제로 이게 가장 중요한 게 그 지역민의 한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예. 실제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그만 말해서 초중학교 설립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자기 아파트 안에 초등학교거나 중학교 생기면 좋지 않습니까? 집값도 네. 오르고. 그래서 우리 그러니까 부지가 정해진 게 아니라 부지가 여러 개 있습니다. 신도시 안에는. 그럼 우리 동네에 초등학교 지어달라, 뭐 중학교 지어달라 이렇게 계속 요구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 의견을 모아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실제로 그러니까 교육청, 시도교육청 그리고 그 시 그리고 이제 학부모들까지 해서 그러니까 이 힘을 합쳐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국회의원의 힘이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예. 저희 지역의 국회의원 같은 경우 TF팀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부 관련되는 그 위원회에 있는 의원님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설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매번 어필하고 교육부 장관 만나시고 해서 사실은 이렇게 성과가 나와서 금방 말씀드린 초중학교 그러니까 합쳐도 상관없다라고 해서 어쨌든 학교를 지어달라라고 어렵게 지금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렇듯이 이 뭐 내년 총선도 있지만 국회의원의 역할 그리고 어떻게 얼만큼 설득하느냐 관건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당장 아이들 800명이라는 아이들이 다 외부로 학교를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교육청하고 시하고 좀 협의하셔서 학부모님도 좀 일부 좀 힘을 보태셔서 통합버스라도 좀 운행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게 제가 사실은 그 시의원으로 하면서 네. 매번 요구했던 사항이거든요. 예. 실제로 애들 통학에 대한 경주 여건을 좀 만들어 주시고 나서 그다음에 학교를 그 짓는 문제도 같이 이렇게 좀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800명의 학생들에 대한 이 통학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남도 교육청 차원의 지원이 전혀 없는 겁니까? 네, 그거는 실제로 그 학부모의 그냥 그 몫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제가 해보니까 뭐 조례도 만들고 실제 설득자
작업도 하고 여러 가지 불편함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좀 고민을 해서 이 성과를 좀 내주셨으면 하거든요. 그래야만 언제까지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이게 교육부에서 총량제라는 것이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닙니다. 네. 근데 내부적 규율이기 때문에 그걸 고치는 것보다는 실제로 지금 당장 우리가 피부에 그러니까 접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조건이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자, 이렇게 어른들이 고민하는 사이에도 북면의 고교생들은 멀리 통학을 하며 하루하루 길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도시가 형성될 때 다양한 인프라가 필요하지만 시대의 주역이라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야말로 선결돼야 할 문제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